네, 안녕하세요. 벡터 만들기 라이브 코딩 바로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이제 리저블까지 구현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푸시백부터 쭉 한 시간 동안 또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잠깐 봤는데 여기서 딜리트는 널 포인터일 때는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딜리트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m 데이터가 널 포인터라면은 이 p 템플을 바로 참조해도 되고 굳이 딜리트를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딜리트는 이 m 데이터가 기존에 공간을 먼저 가지고 있을 때 기존의 공간을 참조하고 있을 때 딜리트를 해주는 게 낫고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널 포인터일 때는 딜리트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복사한 다음에 딜리트하고 공간 참조하고 아니면 널 포인트라면은 그냥 바로 공간 참조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리저브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선 딱 해줄 게 없죠. 왜냐 여기가 널 포인터인 채로 남아 있으니까. 정렬 한번 해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푸시백 함수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에다가 void,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거고요. 푸시백에서 값만 받거든요. 그리고 이 값은 unsigned int여도 상관이 없어요. signed int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데이터를 int 타입으로 받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signed int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int 데이터를 전달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푸시백 이렇게 하고요. 자, 푸시백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볼 건데요. 여기도 assert가 필요할까요? assert가 필요할까요? assert가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저 어차피 데이터가 뭐 잘못된 값이 들어오면은 이제 뭐 알아서 캐스팅 돼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어설트가 푸시백에서는 딱히 필요하지 않고 조건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현재 사이즈와 캐파시티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현재 사이즈가 10인데 캐파시티도 10이야. 그러니까 현재 사이즈가 10이에요. 근데 캐파시티도 10이야. 그럼 뭐예요?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힙 공간에. 그 상태에서 넣어버리면은 에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넣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돼야겠죠. 어, M 사이즈와 같다라고 해도 돼요. 크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같다라고만 해도 어차피 일씩 증가하거든요. M 사이즈가. 그러면은 M 사이즈가 캐파시티보다 커지려면은 같은 구간이 반드시 존재해요. 반드시 같은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같은 구간 하나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좀 더 깔끔하게 해줄 수가 있죠. 뭐 크거나 같다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같은 구간이 하나만 존재한다고 가정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일씩 증가를 하고 항상 푸시백 함수가 호출될 때 항상 이제 이 조건을 먼저 검사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씩 증가하지 않는 이상 미쳐 돌지 않는 이상 그죠? 넘어설 수는 없겠죠. 그래서 M 사이즈와 M 캐파시티를 같을 때는 여기서 뭘 해주면 되냐? 리절브 함수로 추려주면 됩니다. 리절브 함수로 추려주면 돼요. 여기다 뭘 넣어주냐? 캐파시티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데 이 처음에 캐파시티가 0이잖아요. 0이면은 여기다 2를 넣으면 안 되죠. 그럼 캐파시티 곱하기 2를 해버리면은 0 곱하기 2니까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캐파시티가 0이라면은 그냥 1을 넣어줍니다. 자, 이건 사막연산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막연산자로 M 캐파시티가 0과 같다면은 여기다가 reserve 함수는 1을 넣어주고 만약에 0과 같지 않다. 0과 같지 않다면 0보다 큰 거겠죠. 캐파시티가 0보다 크다면은 reserve 함수에다가 여기다가는 m capacity 2를 넣어준다. 그러면 만약에 m capacity가 0보다 크다, 0과 같다. 어차피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초기 값이 0이고 따로 그 초기 값을 세팅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0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캐파시티가 0 밑으로 내려갈 수 없고 만약에 0이다. 그럼 처음 생성된 상태에서 리저브를 안 하고 바로 이제 푸시백을 한 경우겠죠. 그러면 아까 1이 됐잖아요. 데이터 개수대로. 그러면은 리저브를 1로 써 호출하고 그게 아니다. 펄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m 캐파시티에 곱하기 2 개수 곱하기 2로 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두 배씩 늘려가면서 어, 새로운 공간을 할당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배씩 늘려가니까 m 캐파시티가 1이라면은
그 다음에 리저브를 하게 되면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4, 8, 16, 32, 64, 128 이런 식으로 2의 제곱수대로 증가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푸시백을 해도 되죠. 일단은 사이즈를 늘려주기 전에 M 사이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왜냐, 사이즈는 현재 개수기 때문에 항상 인덱스 플러스 1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가야 되는 값이기도 하기 때문에 M 데이터 플러스 M 사이즈. 왜냐, 가장 뒤에다가 푸시 100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 현재 사이즈는 만약에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해당 데이터는 인덱스 0번에 저장이 돼 있고 M 사이즈는 1이 되겠죠. 이 코드대로라면. 자, 이 코드대로라면 M 사이즈는 1이 될 겁니다. M 사이즈가 1이 되면은 그 다음에 넣을 때, 그 다음에 푸시백을 하게 되면은 이거 탄 다음에 들어와서 데이터 두 개인 상태에서 M 사이즈가 1이잖아요. 그러면은 1번 공간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두 번째 데이터는 인덱스 1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주는 거예요. 먼저 M 데이터에 M 사이즈를 넣어주고 M 사이즈 크기만큼 잡은 주소에다가 역참조해서 갔을 때 그 공간은 비어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으면은 두 번째 데이터는 인덱스 1번에 저장되고 첫 번째 데이터는 인덱스 0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M 사이즈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푸시백이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자, 리졸브 하기 전에 리졸브 하지 말고 돌려보겠습니다. 마이백점 푸시백 한 다음에 여기다가 10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고 성장한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가죠. M 사이즈 0, 캐파시티 0이죠. 들어와요. 캐파시티 0이니까 트루네요. 이거 타겠죠? 자, 리저브 뉴 캐파시티 1입니다. 1 들어와요. 그쵸? 이거 탄 거예요. 1이니까. 자, 그럼 어설트 뉴 캐파시티 1, M 캐파시티 0 들어오고요. 뉴 캐파시티 1, M 캐파시티 1 되고요. 새로 할당 받습니다. 이 공간에 데이터 하나 저장할 만큼 4바이트 공간 할당 받았어요. 자, 여기 보이죠? 이거 하나, 그리고 여기도 04 이렇게 돼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즉 4바이트라는 거죠. 04, 4바이트. 얘가 한 칸. 00부터 00, 01, 02, 03만큼 받은 거예요. 다음에 갔을 때 얘가 널 포인터니까 그냥 일단 공간을 참조를 합니다. 왜냐? 널 포인터니까. 널 포인터였으면 얘가 애초에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을 거란 계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해서 M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 공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M 데이터가 똑같이 400 공간 가리키죠. 아까 이 공간이었죠. 그렇죠. 같은 공간 가리킨 건데 이 핀테프는 어차피 사라졌어요. 지역 변수기 때문에. 지역 변수잖아요. 이 리졸브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사라져도 상관없는 게 M 데이터가 그 공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즉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겁니다. 자, M 데이터하고 Ptem프가 이렇게 4바이트 공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넘겨줘서 지금 현재 이 코드의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근데 함수가 종료되잖아요. 그럼 그 Ptem프는 사라져요. 왜냐? Ptem프는 지역 변수니까. 얘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얘도 사라지는데 이 공간을 그대로 안전하게 M 데이터가 가지고 있으니까 참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M 데이터 아까 주소 찍어봤을 때 400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겁니다. M 데이터가 지금 현재 여기가 이거예요. 얘가 0x 400 주소입니다. 이 주소예요, 이 주소. 4바이트 딱 이만큼. 그 뒤에 이제 FD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 M 캐파시티 했고, 그 다음에 M 사이즈 0이죠? 0이면은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빨간색으로 반짝할 겁니다. 반짝하죠. 0A 들어오죠. 0A가 뭐다? 10이다. 0A가 왜 10이냐? 16진수로 0A는 10입니다. 10진수 10 데시말 10, 16진수 A. 자, 그래서 10이 들어왔고 M 사이즈 하나 늘려줌으로써 M 사이즈가 1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 딱 봤을 때 그렇죠. M 데이터 현재 가지고 있는 포인터니까 이게 첫 번째 주소만 나오잖아요. 400 나오고 10 저장도 있다. 이렇게 파시티 1, M 사이즈 1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멸자 호출하게 되면은 M 데이터 주소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또 자, 지금 여기 400 있죠. 400에 0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딜리트하는 순간 삐용 400 D로 싹 다 날아갑니다. 꽤 많이 날아가요. 이만큼 1, 2, 3, 4 1, 2, 3, 4, 5, 6, 7 87에 56바이트 날아갔네요. 왜 이렇게 날아가는지 모르겠는데
87에 56바이트 날라갔어요. 뭐 어쨌든 이거 날리는 거는 뭐 얘 마음이니까 날리고 프로그램 종료되면은 메모리 깔끔하게 메모리 릭 없고요. 이렇게 종료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하나 더 넣어볼까요? 더 넣어보겠습니다. 더 넣어보면 이제 그게 바뀌는 거, 바뀌어서 이제 데이터 복사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여기서 생성되고 들어왔을 때 3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30이 들어오죠. 30이 들어오면 M 사이즈가 현재 2예요. 그리고 데이터도 2네요. 같네요. 일로 들어오겠죠. 왜냐? M 사이즈는 현재 데이터 2개 들어갔잖아요. 왜냐? 30이 지금 세 번째잖아요. 30이 세 번째 데이터니까 0, 1이에요. 0, 1이고 인덱스는 0, 1이고 사이즈는 2가 맞죠. 그리고 캐파시티도 현재 2예요. 왜냐? 처음에 한 번 증가되고 그리고 데이터 다음 넣을 때 이거 1 곱하기 2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2입니다. 그럼 또 들어와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M 캐파시티 0이야? 응, 아니야. 그럼 1로 들어오겠죠? M 캐파시티 2 곱하기 2는 4니까 여기 4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4, 2 크죠? 자, 얘 4가 됩니다. 4칸 할당 받아요. 4칸 할당 받습니다. 그럼 16바이트겠죠? 16바이트 할당 받은 거, 자, 여기 보이죠? 8바이트짜리 두 줄 생겨있고 여기 10이 있습니다. 10 뭐다? 16 곱하기 1하면 16이다. 즉 16바이트 할당 받았다 라는 거고요. 자, 널 포인터 아니죠? M 데이터 널 포인터 아닙니다. 가리키고 있던 근본 있는 데이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공간을 주로 볼게요. 이 공간을 먼저 볼게요. 계속 이 공간을, 자, 여기 계속 볼게요. 여기 값 변하는 거 보세요. 자, 돌립니다. 빠세이. 하나 변했어요. 자, 지금 이렇게 8줄이잖아요. 이렇게 8줄인데 지금 4바이트 값 변했습니다. 왜냐? 앞에 10이 있거든요. 10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지? 자, 이 M 데이터가 가리키는 주소로 가볼게요. M 데이터가 가리키는 주소로 가보면은 10 하나, 10 하나, 1, 4, 20 하나, 10 하나, 20 하나 이렇게 2바이트 공간을 할당을 했어요. 얘 보면은 지금 여기잖아요. 08이잖아요. 지금 8바이트, 8바이트 할당 한 거네요. 8바이트 할당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복사하는 거예요. 왜냐? 기존에 내가 사이즈를 늘려도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공간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거를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I 값이 지금 0이잖아요. 자, 복사 한번 했고, 그럼 이제 P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4바이트를 공간 할당 받은 애죠. 4바이트 공간 할당 받은 애니까 이렇게 보면은 0, 지금 10 하나 복사됐죠. 그럼 여기는 다음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1, 4가 들어오겠죠. 1, 4, 0, 0, 0, 0, 0, 0. 이 들어올 겁니다. 0, 0, 0, 0, 0, 0, 0, 0, 0. 0 8개 들어오겠죠. 0, 0, 0, 0, 0, 0. 0 6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돌리면은, 자, 변하는 거 보세요. 여기 변할 겁니다. 여기 변할 겁니다. 여기 빠세이 띠용 변했죠? 자, 그 다음에 M 사이즈 2잖아요. I 뭐야? I 1 돼요. 그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2 되겠죠? 끝나네요. 자, M 데이터 지워버립니다. 즉 아까 2바이트짜리 있던 거 지워버리죠. 왜냐? 하나, 둘 데이터 다 복사했거든요. 거기에 2바이트 늘어난 데이터 여기까지거든요. 데이터 지우고 P템프의 M 데이터, 즉 M 데이터가 지금 현재 지워진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데 P템프, 즉 확장된 공간, 데이터까지 복사가 된 완벽히 확장된 공간에 M 데이터가 참조를 하게 돼서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면 이제 M 데이터가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 데이터에 데이터 세 번째 30 넣고 여기 30 들어갔잖아요. 1A, 1E, 1E가 뭐냐? 16 더하기 12, 16 더하기 14, E가 14, F가 15, 0부터 15, 총 16개, 16진수. 이렇게 0부터 F까지. 자, 그러면 데이터가 지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원래 기존에 M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2바이트, 즉 2바이트래. 8바이트 공간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두 개 먼저 복사해 온 거고, 새로 넣을 공간 할당해서 이렇게 데이터 세 번째에다 넣은 거 볼 수가 있죠. 그럼 인덱스가 0, 1, 2가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이 되겠죠. 데이터 현재 3개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엄마마 이렇게 돼 있죠. 왜냐? 할당받은 공간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M 캐파시티 8이니까 48에 32바이트 할당 받았을 거고, 여기 새로운 주소네요. 이렇게 보면은 자, 10, 20, 30, 40, 50. 자, 이게 왜 50이냐고요? 32잖아요. 16진수로 하면은 첫 번째 자리가 16의 0승이고 여기가 16의 1승이니까 16 곱하기 3 플러스 16의 0승이면 1이니까 더하기 2 하면 되잖아요. 그럼 16 곱하기 3 하면 뭐예요? 48 플러스 2 하면 뭐예요? 50. 그러니까 여기가 50.
그리고 공간이 하나, 둘, 세 개 더 있죠. 어이씨, 세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총 8바이트. 아니다. 총 32바이트. 총 32바이트. 4바이트 공간, 4바이트 데이터 8개 저장할 수 있는 총 32바이트가 이렇게 할당이 돼 있는 거고 8432잖아요. 한 줄에 8개, 위로 4개. 843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메모리 누수 없는지 확인해 볼까요? 딜리트 하니까 다 삭제됐죠. 메모리 누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푸시백이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푸시백 완성됐고요. 푸시백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푸시백 했으니까 사이즈하고 캐파시티 값 이거 반환하는 거 이거는 그냥 해볼게요. 애초에 이렇게 함수 뺄 필요도 없이 인라인으로 구현을 할 거라서 처음에 인트 값으로 반환하죠. 얘네들이 인트니까. 그래서 컨스트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인라인에다 반환할게요. 그러면 이게 인라인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깜짝. 인트 캐파시티 뭐 get 캐파시티 get 하면 좋은데 get 할게요. 그냥 get 사이즈 하고 캐파시티. 그다음 여기서도 컨스트. 이건 이제 객체 디스 포인터에 대한 값을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안에서는 값이 변경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인라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헤더 파일을 여기서 가지고 있잖아요. 벡터 메인에서 이 헤더 파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엔 이게 함수 호출이 되기보다는 그냥 바로 이 값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이 cpp에 있는 값을 붙여버려서 인라인 처리가 되는데 제가 디스어셈블리로 봤을 때는 인라인 처리 그냥 콜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가 컨스트가 붙은 이유는 자 멤버 함수는 객체를 통해서 이제 호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긴 보이진 않지만 호출할 때 무조건 객체의 포인터, 객체의 주소를 넘기게 되거든요. 이게 어셈블리로 보면은 보여요. 그러니까 멤버 함수 지금 푸시백이 멤버 함수잖아요. 멤버 함수가 생성이 돼 있는데 이 멤버 함수 호출하는 거 보면은 자 푸시백 할 때 무브 한 다음에 값을 10이라는 값을 EDX에 발라놓잖아요. 저장합니다. 레지스터에. 그리고 마이백을 LEA로 해가지고 주소를 RCX에 저장을 해요. RCX는 8바이트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가거든요. 그러니까 8바이트로 이용 가능한 레지스터가 이제 RCX인데 주소값이 8바이트이기 때문에 8바이트 맞지? 8바이트이기 때문에 RCX에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가져갑니다.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우리는 보면은 이 10이라는 값 하나만 매개변수로 넘겨주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푸시백이라는 함수가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클래스에 포인터를 전달받도록 내부적으로 함수 시그니처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니까 디스어셈블리 이렇게 나오죠. 매개변수 두 개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푸시백으로 가볼까요? 자 이거 푸시백으로 가면은 자 여기서 아까 EDX 가져온 거 RSP 플러스 10에다가 저장해 놓고 ECX에 가져온 거 이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 RSP8에다가 저장합니다. 이 주소 뭔지 볼까요? 가보면은 그거예요. 이거 계산해서 갈 수 있거든요. 10진수 계산하면 이거잖아요. 이거 복사해가지고 0x 이거 해놓으면은 아이고 이거 하면 앞에 0 붙여서 해주거든요. 자 이거 가면은 결국에는 그 객체예요. 봐봐요. 여기가 뭐냐면 0으로 다 돼 있는데 잠시만 이거 맞나? 0으로 돼 있는 지금 현재 이건데 이 객체가 저장된 얘의 포인터거든요. 얘 마이백 이 스택링일 건데 어쨌든 뭐 RCX가 결국 디스 포인터거든요. 그래서 얘가 RSP8에 저장되고 RSP8을 여기 사용을 합니다. 디스 RSP8이 저장이 되고 RSP8 지역이 저장이 되고 이게 디스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디스 RAX 저장 이동 디스 있는 거 RAX 이동 디스 있는 거 RCX 이동 RCX 플러스 8의 값을 ECX 이동 그리고 컴페어 비교한다. ECX 있는 값이랑 RAX 플러스 12
뭐 이렇게 주소끼리 해가지고 하네요. 정확히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디스포인터라는 게 넘어가서 멤버 함수는 이제 구별이 되는데, 넘어가는 게 보이죠? 마이백이라는 게 넘어가죠. 이 함수 호출할 때마다 매개 변수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건 각 10, 20, 30, 40, 50의 데이터 값인데 결과적으로 하나 더 받는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각 객체마다 멤버 함수는 하나씩만 존재되는 거고, 이 멤버 함수에서 m 사이즈를 할 때 어떤 객체의 m 사이즈를 호출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즉 객체는 내부적으로 생성이 되면은 그 값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0000인 게 그거예요. 이게 0000의 이유를 알겠다. 왜냐 얘가 생성될 때 이 세 개가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8바이트잖아요. 근데 아까 널 포인트잖아요. 이 시점에는 얘가 널 포인터기 때문에 모든 값이 0000이거든요. 그리고 얘하고 둘이 더하면 또 8바이트예요. 근데 얘도 0이에요. 얘도 0이에요. 왜냐? 여기서 내가 0으로 세팅해 줬거든. 그럼 결국에는 0이 두 줄 나오는 게 맞죠. 16바이트 총. 얘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럼 아까 디스포인터가 그 값이라는 게 맞죠? 0이 16개 있는 게 맞죠? 제가 당황해서 순간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0이 맞죠? 하면은 이렇게, 이게 낫겠네요. 마이크부터. 이거 사이즈 16바이트 나옵니다. 확언할 수 있어요. 아유씨, 16바이트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 마이 벡터가 생성된 주소로 가보면은 마이 벡터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i6로 들어가는데, 이 i6 값을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그럼 아까 00000000이 되는 게 맞아요. 왜냐? 16바이트였잖아요 아까. 이렇게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포인터 주소가 좀 있으면 여기 채워질 거고, 이 값도 여기 변할 거거든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면 되겠다. 자, 됐죠? 뭔가 채워졌죠? 그럼 이거 봅시다 한번. 자, 마이백에 이 주소 있잖아요. 40, 40. 이게 이 주소예요. 즉 이 마이 벡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4040이고, 이게 보면 11이잖아요. 01, 4개, 01, 4개. 이런 식으로 객체의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또 다른 곳의 주소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포인터가 참조하고 있는 주소입니다. 즉 이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포인터 변수는 이 주소를 가지고 있고, m 캐파시티는 1 가지고 있고, m 사이즈도 1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하나 넣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마무리되면은 리저브 하게 되고, 이 주소 바뀌죠. 그쵸. 그럼 이 주소 또 바뀌고, 두 개 하고 이 주소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주소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026A 이렇게 읽거든요. 왜냐면 리트렌디안 때문에 이게 바뀌어서 나와요. 즉 원래 0000 02 6A F6 F7 EA C0입니다. 이게 주소 값인데, 이 주소가 여기 주소예요. 보면은 이거 내 거. 자, 000 02 6A F6 F7 EA C0, 0000 02, 그다음에 6A, 그다음에 F6 F7 F6 F7 EA C0. 이게 이 주소입니다. 내부적으로 객체가 가지고 있는 포인터. 그리고 두 개 이런 식으로 객체 포인터를 계속해서 전달을 하거든요. 객체 주소를 전달하는 겁니다. 결국 이 주소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주소에는 이것들이 저장돼 있고 이것들이 저장돼 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주소가 이거예요. 이거잖아요. 계속 이 주소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디스포인터입니다. 디스포인터의 정체가 이거예요. 이놈의 주소, 시작 주소. 결국 여기거든요. 포인터가 저장된 시작 주소. 결국 이 객체라는 거, 클래스 구조체라는 거, 결국에는 메모리 나열에 불과해요. 메모리 나열에 불과하고, 이 클래스 타입으로 이제 객체를 생성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 타입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 주소로 갔을 때 얼만큼 데이터를 어떤 걸로 읽어야 되는지. 즉 이 주소도 정수값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정수값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 00002 하면 10진수로 아까 이런 값이 나왔잖아요. 이런 값이잖아요. 이게 정수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16진수로 해서 이걸 주소로 보겠다 하면 이게 주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모리에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바이트는 포인터로 해석을 하잖아요. 처음 저장된 게 포인터니까. 그래 생성자의 초기화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해주는데 처음에 포인터니까 얘를 8바이트짜리 포인터로 읽는 거예요. 즉 여기로 갔을 때 처음에 C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읽는데 처음에 8바이트니까 여기서부터 8바이트는 내가 인트 포인터로 읽어야겠다가 되는 겁니다. 인트 포인터로 읽어야겠다가 돼버리니까 아이고 이게 아닌데 어쨌든 인트 포인터로 읽어야 되버리니까 인트 포인터로 읽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정수값이잖아요. 그럼 정수값이니까 2 정수 4개 바이트 읽었는데 이게 00, 00, 00, 0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이 비트 패턴을 32개가 있겠죠 비트가. 그러면은 다 0이었다가 1, 0이겠죠. 맨 끝이 이제. 그럼 이거를 4바이트 비트 32개를 읽어와서 왜냐 4바이트 인트 타입으로 선언이 돼 있으니까 변수가. 그래서 읽어와서 이걸 정수 타입으로 변환해야겠다. 정수 타입으로 해석해야겠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 메모리가 잡혀 있고요. 해서 이 객체의 크기는 16바이트인데 16바이트가 왜 16바이트냐? 8바이트 포인터짜리 하나, 4바이트 정수 타입 두 개. 그래서 8 더하기 4 더하기 4 해서 16바이트고요. 이런 식으로 디스 포인터가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푸시백 할 때 받고요. 푸시백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겟 사이즈 캐파시티 만들었기 때문에 자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int my 100 사이즈는 my 100점 겟 사이즈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캐파시티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저 참 궁금한데요. you move if no accepted 1 EAX에 담아오네요. 근데 이게 제가 만든 함수로 호출하진 않네요. 제가 만든 함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std allocator int 알로케이터 할당하는 건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벡터로 you move if no accept 이거 뭐라 그랬는데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뭐야? 결국 이쪽으로 돌아오네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서 얘를 실행을 하는데 얘를 바로 콜하진 않아요. 이게 뭔지 알면은 근데 얘랑 또 주소가 다르네. 함수가 다르니까 이게 아마 뭐 최적화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왜냐면은 원래 같으면 이렇게 마이 벡터 한 다음에 푸시백이 호출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호출하게끔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안 만들고 그냥 컨스트 한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최적화를 해줄라나? 리턴한 다음에 m 사이즈 하고 여기서 리턴한 다음에 캐파시티 하면은 아마 여기서 어셈블리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뭐 벡터 머식 이상한 거 있잖아요. 노 익셉티드 뭐 붙어 있고 막 뭐 무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얘를 호출하는 거랑 인라인으로 했을 때 뭔가 처리가 달라지는 거고 아마 그게 최적화가 된 거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게 이제 최적화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코드가 아까 생성이 된 거였잖아요. 빌드 해보고 워닝이 좀 있네요. 타임 미스매치. 이거 비교하는 거야. M 사이즈는 언사인드 인트가 아니다. 어쩔 수 없고. 사이즈 퍼시브. 상관없는 거. 오케이.
그래서 시백을 해보면은 뭐 정상적으로 현재 벡터 사이즈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니까 5가 나와야겠죠. 5가 나오고 캐파시티는 여기서 처음에 1, 그다음 2, 4, 8, 16개가 나오겠네요. 8이네? 왜지? 아, 이거 넣을 때 처음에 캐파시티가 0이었다. 그러면서 이거 넣고 1 되고, 이거 넣을 때 2 되고, 2에서 여기 4 되고, 8 되고, 4 돼서 얘 넣을 때 4니까 8 돼서 얘 넣을 땐 5니까 아직 안 짰구나. 16이 안 되네요. 맞네요. 안 되는 게 맞네요. 해서 8 정상적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이거 디스어셈블리를 보고 싶은데 디스트럭터가 호출이 됐네요. 내부적으로 얘도 딜리트 이거 호출하는 거예요. 이것도 연산자 오버로딩인데 어쨌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최적화의 여지가 있다. 분명히 다르게 어셈블리가 나왔잖아요 아까. 그래서 최적화를 해주는 걸로 볼 수도 있다.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인라인으로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하면은 내부적으로 이 함수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my 100점 m 사이즈로 해버려요. 이게 원래는 프라이빗 멤버 액세스 불가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no inaccessible, 즉 읽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멤버 이제 m 사이즈 이제 inaccessible, 접근 뭐 읽을 수 없다라는 건데 이 프라이빗 멤버라서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코드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가져온다라는 게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해놔도 내부적으로는 최적화를 한다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이게 얘가 이렇게 호출되네. 뭐지? 뭐 알아서 하겠죠. 일단 이렇게 인라인으로 해놓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푸시백 캐파시티까지 했고 이제 이 연산자 오버로딩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연산자 오버로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측 값에서 이 값을 빼주는 거, 즉 인트 타임만 반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연산자 오버로딩 할 때는 이렇게 리저브 푸시백 한 다음에 이 밑에다가 여기다 할게요. 얘는 인라인을 주니까 저는 깔끔하게 주니까 인트 오퍼레이터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 컨스트가 붙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들어가는 값이 뭘까요? 그렇죠, 인덱스죠. 그러면은 인덱스 바뀌면 안 되잖아요. 컨스트 데이터도 바뀌면 안 되니까 컨스트로 하고 컨스트는 남발하자. 컨스트 남발하자. 그리고 컨스트 unsigned int 인덱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인덱스가 들어왔어요. 그럼 넘어오는 거 디스 포인터잖아요. 그럼 그 디스 포인터에 값을 반환을 하면 돼요. 그럼 그 값을 반환을 하면은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거겠죠. 이거면 끝나지 않을까요? 이거면 끝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에러, 만약에 데이터 하나도 없는데 인덱스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어설트가 어차피 언사인드 인트니까 이게 만약에 0이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음수값이 들어오면 최대값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크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언사인드 인트니까 범위가 0부터 42억까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음수가 들어와요. 마이너스 1이 들어오는 순간 버퍼 언더플로우로 해가지고 이게 바로 최대값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42억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인덱스는 같아도 안 돼요. 왜냐? 현재 사이즈는 현재 개수고 같다라는 거는 현재 인덱스 플러스 1만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인덱스는 작다. 뭐보다? M 사이즈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인덱스보다 작아야 정상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죠. 작은데 어차피 0보다는 작아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아마 어설트로 이제 방어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퍼레이터 만들었으니까 값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밸류 1은 my 100, 그 다음에 인덱스 0번 요청해 볼게요. 그리고 int 밸류 2는 일단 잘못된 것부터 할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요청하고
my 100에다가 지금 현재 사이즈가 5잖아요. 그러니까 5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5. 일단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에러가 나겠죠. 나야죠. 이렇게 어설트가 났습니다. 이렇게 어설트가 나서 이렇게 본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중단 가보면은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F11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서 보면은 자 인덱스가 42억 9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버퍼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일어난 겁니다. 버퍼 언더플로우 일어나서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받는 값이 언사인드 인트잖아요. 그래서 최대값을 언사인드 인트의 최대값으로 올라갑니다. 왜냐면 얘 최소값은 0이거든요. 0보다 더 아래로 가면은 비트 패턴 자체가 11111로 바뀌면서 그 최대값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0000에서 하나 더 뺐잖아요. 하나 더 빼는 순간 모든 값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111로 바뀌면서 1111로 바뀌면서 최대값이 된 겁니다. 언사인드 인트. 얘는 어차피 부호 비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1번째 비트도 1이 바뀌면서 이제 최대값이 42억이 된 거고요. 이건 당연히 M 사이즈보다 작진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설트가 터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설션 보면은 어설션 페일 해가지고 인덱스 M 사이즈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48번째 라인 문제다. 이거 여기 문제다.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현재 사이즈랑 똑같은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계값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이즈랑 똑같은 걸 넣어도 여기서 인덱스 5 에러 빠방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러 나오죠. 트리거 다시 시도하면 트리거 브레이크 포인트 이제 여기서 에러 났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설트가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건 이제 경계값 테스트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잘 동작을 하고 이제 여기서 값을 뽑아 봐야죠. 밸류1은 my100 0번부터 다 뽑아 볼게요. 그냥 0 1 2 3 4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10 20 30 40 50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임무는 완수를 했어요. 이 그림은 완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뭐라 하죠? Expression must be a modifiable L value. 즉 수정 가능한 L value가 와야 된다라는 건데, 자 얘가 지금 뭐예요? 인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은 에러가 뜹니다. Expression must be a modifiable L value. 그쵸? 즉 지금 나온 값이 정수값이기 때문에 야 너 상수 매직 넘버에다가 값을 변경할 수가 있어? 이거는 공간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그 공간 자체에 박혀있는 상수 매직 넘버 값이지 여기다가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값을 대입할 수 없어. 그 공간에 값을 변경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 가능한 L 밸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R 밸류로도 돼야 되고, 즉 값을 꺼내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값을 변경할 수도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뭐가 있죠? 그죠? 포인터가 있죠. 포인터가 있습니다. 포인터는 우리가 역참조에서 오른쪽에 있을 때는 역참조에서 갔을 때 값을 꺼내주고, 왼쪽에 있을 때는 해당 공간, 참조하고 있는 공간의 원본의 값을 변경을 해서 포인터로 반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인터로 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반환 타입이 int 포인터면은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선언도 int 포인터여야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은 동작을 안 하죠. 왜냐?
역참조가 없거든요. 나온 게 주소인데 너 주소를 지금 정수형 타입에 반환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못생긴 그림이 되는데, 자,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봐봐. 이거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뻐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 뭐 이렇게 하나 달려있잖아요. 머리 아프게.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주소인가? 그럼 주소니까 이걸 붙여서 포인터구나. 이게 포인터 0번째의 공간의 주소가 나오는 거구나. 1번째 공간 요소의 주소가 나오는구나. 머리 아파라. 안 이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참조라는 걸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참조가 뭐냐? 참조는 해당 변수의 별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변수의 포인터를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일반 변수 사용하듯이 값을 꺼내주고 또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일반 변수 사용할 수 있듯이 해줘요. 즉 기본적으로 역참조가 되어 있는 포인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주소값으로 돌아요. 내부적으로는 포인터로 돕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일반 값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포인터로 도는 게 아닙니다. 역참조를 굳이 안 해도 돼요. 이미 역참조가 돼 있거든요. 이미 참조를 하고 있어서 참조형인 거예요. 이미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형입니다. 이미 역참조 연산자가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부적으로 전달될 때는 해당 원본의 주소를 전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주소가 전달이 돼요. 근데 받는 쪽에서 값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주소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값을 반환합니다. 우리가 일반 변수 사용하듯이. 그래서 얘가 참조가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반환을 해줘야 돼요. 값을 반환하는 거죠. 이거 아까 우리 인트 값 반환하는 거랑 똑같았잖아요. 인트 값 반환하는 거 똑같은데 값을 반환합니다. 근데 참조로 반환이 돼요. 즉 주소로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원본 주소가 여기 왔을 때는 이게 이제 전부 다 없어도 되죠. 엄마? 왜냐? 우리가 값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아졌죠. 그래서 참조라는 게 생김으로써 이 같은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값을 반환하는 것 같은데 참조를 반환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받는 거는 근데 값으로 받네요. 즉 주소로 해가지고 이 얘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역참조 연산자가 항상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조가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참조가 돼 있는 상태인 거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역참조 연산자 붙였던 것처럼 이 상태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랑 이런 모양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원본의 값을 변경하기도 하고 원본의 값을 꺼내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값을 꺼내주기도 하고 값을 원본을 변경하기도 하고 이러면 마이100의 0번에 있는 원본에 가서 100이라는 값을 쓰게 됩니다. 100이라는 값을 쓰게 돼요. 그러면 0번째 값이 100으로 변경이 됩니다. 왜냐? 우리가 역참조 연산자에서 100으로 바꿨잖아요. 포인터는 해당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원본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소로 가서 값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참조형은 겉보기에는 변수인데 이거 변수처럼 보이잖아요. 일반 값처럼 값 반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동시에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참조의 특징으로는 한 번 대입한 주소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소를 변경하는 포인터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포인터랑 똑같습니다. 왜냐? 컨스트 포인터, 즉 포인터 변수가 컨스트인 거예요. 역참조가 컨스트인 게 아니라 가서 읽고 쓰는 게 컨스트가 아니라 이 포인터 변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가 컨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소가 컨스트이기 때문에 이 P에 대한 주소를 변경하는 주소 연산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이거 안 됩니다. 이거 P 변경되잖아요, 영구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안 되죠. 이거나 이거나. 새로운 주소에 대입도 안 되니까 널 포인터 이게 안 됩니다. 널 PTR은 값이 아니에요. 이거를 참조할 수도 없고 널 PTR로 초기화할 수도 없습니다. 얘가 포인터가 아니고 얘가 참조일 땐 얘가 포인터면 널 PTR 되는데 널 PTR이 안 되죠. 의미가 없죠. 얘가 포인터일 때 될 수는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더 이상 다른 주소를 참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조는 주소의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널 PTR을 넣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 P는 더 이상 의미 있는 값을 참조할 수가 없어요. 널 PTR만 계속 참조해야 돼요.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만드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널 PTR이 참조가 안 되고 항상
어떤 값에 대한 변수만 참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디스포인터의 인덱스로 들어온 0번, 1번, 2번, 3번, 4번 요소에 대한 참조가 반환이 돼서 여기서는 값으로 꺼내 쓰고 여기서는 참조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참조가 나와 있잖아요. 결국에는 마이 벡터 참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이 벡터 0번째 인덱스에 참조가 나와 있는 겁니다. m데이터에 0번째 참조가 나와 있어서 거기다가 10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줄 때는 주소를 꺼내주는 게 아니라 값을 꺼내주고요. 왜냐? 역참조 연산자가 붙어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주소 꺼내주는 게 아니라 해당 변수에 있는 값 꺼내주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반환을 하는 거고요. 이 정도 됐으면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를 반환함으로써 우리가 이 이쁜 모양을 완성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y 벡터에 100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20, 30, 40, 50이 똑같이 담겨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자, 22, 20이면은 이게 32바이트죠. 왜냐? 총 8칸 할당했기 때문에 보면은 마이 벡터 8칸 할당했기 때문에 48에 32 되고요. 20이면은 16 곱하기 2 플러스 0 하니까 32고요. 자, 64 뭘까요? 16 곱하기 6 해보죠. 자, 16 곱하기 6 하면은 66에 36, 3, 96 플러스 4니까 100이죠. 즉 10진수 100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100 넣어줬기 때문에. 자, 그리고 14, 12, 28, 32 그리고 공간 뒤에 3개 더 남아있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모양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 모양까지 됐고 이제 프론트백은 이거는 뭐 똑같죠. 뭐 할 것도 없는데 프론트백 한번 해볼까요? MT까지. 자, 이 오퍼레이터도 결국엔 내부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근데 일단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프론트백은 여기다가 값반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건 뭐 매개면서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냥 m데이터 반환해주면 되는 거. m데이터 0번 반환해주면 되는 거. 이건 아까 내부적으로 사이즈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백 프론트 구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프론트는 my 100.100 참 이거 함수면은 그냥 괄호까지 만들어줘도 되는데 이게 딱 괄호를 빼먹고 만들어주더라고요. 뭐냐, 인텔리제이는 괄호까지 만들어주는데 뭐 어쨌든 프론트는 100이 나와야 함. 백은 마지막 값이 50이죠. 50이 나와야 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뭐야? 멀티플 이니셜라이즈. 프론트 하나 더 있나 보네. 여기 이렇게 있구나. 얘는 STL100 프론트로 하고, 얘는 STL100 백으로 할게요. 그리고 얘는 마이100 프론트, 얘는 마이100 100 하면은 되겠죠. 150 나왔죠. 자, 잘 가져왔습니다. 얘는 어떻게 가져오는지 보면은 이것도 마이100 함수 호출하네요. 이것도 함수 호출하고 get 사이즈 가져오는 거, get capacity, 얘도 그냥 다시 함수 호출하네요. 뭐죠? 왠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몰라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100하고 프론트까지 가져와 봤고, 이제 empty 비어있냐 비어있지 않냐 라는 건데, 비어있는 거는 m 사이즈 값이 0이냐 0이 아니냐 라고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부에다가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불 empty const, 그냥 안에서 디스포인터로 아무것도 안 바꾸거든요.
M 사이즈가 같다. M 사이즈가 0과 같다면은 return 너 비었어? 비었어. 0개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테스트는 여기다가 먼저 해볼 수 있겠네요. is empty, my bag is empty는 my bag.empty. 그러면 얼추 뭐 구색은 비슷해졌죠. 뭐 내부적으로 최적화된 거는 당연히 str 컨테이너인 벡터가 더 많겠지만 일단 뭐 대충 구색은 갖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는 true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false가 나와야죠. 이미 데이터가 한가득 있으니까. true 나오고요. F5 할 때 얘는 false로 바뀐 거 볼 수가 있죠. 네, 잘 동작하네요. 그러면 일단은 비슷하죠. 네, 일단 여기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뭐 더하는 것도 당연히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따로 구현하지 않아도 아까 result add result는 myback 0번이랑 여기 더하는 게 결국에는 나오는 게 참조잖아요. 그래서 myback 4번이랑 한번 더 해볼게요. 4번은 100 더하기 50이니까 150이 나오겠죠. 무서 에러고요. 150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요소들 간에 더하는 것도 구현이 됐고요. 뭐 더 할 게 없나? 이터레이터를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뭐 할 게 더 없나 한번 찾아볼게요. 팝백. 뒤에서 빼는 거. 이것도 맨 뒤에 있는 거 백하고 하는 거랑 다르긴 한데 팝백은 아마 이거 하나 지울 거예요. 팝백은 퍼블릭 보이드. 팝백 지우는 거구나. 그러니까 팝백이 지우는 겁니다. 즉 뒤에서 요소를 하나 지워요. 그냥 지우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거는 뭐 따로 지울 게 아니라 그냥 M 사이즈를 앞으로 당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팝백이 이겁니다. 이게 보이드잖아요. 그러면 그냥 팝백 지우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야 되니까 팝백 하면은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인데 여기다 어설트 하나 들어갔죠. 항상 크다 0보다 M 사이즈는 0보다 크다 M 사이즈가 0보다 클 때라야 지울 수 있겠죠. 0이어도 안 되는 겁니다. 지울 게 없어요. 얘가 1이면은 지움으로써 0이 돼요. 그럼 이 M 사이즈가 0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에 다시 푸시백을 하면은 데이터는 남아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는 남아 있는데 어차피 뭐 초기화하지도 않고 그냥 뭐 쓰레기 값으로 할 수도 없죠. 넣어줄 수 있는 게 0으로 넣어주면 0이라는 값이 있는 거니까 그냥 남아 있는데 개념적으로 지운 겁니다. 하나 앞으로 땡김으로써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2, 3, 4, 5, 6, 7 있고 0,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자 그럼 M 사이즈는 몇이죠? 7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즉 7개니까 M 사이즈는 7이고 현재 인덱스는 저장 만약에 푸시백 하면은 이 공간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M 사이즈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얘를 한 칸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M 사이즈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이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여기가 M 사이즈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얘를 지운 거예요. 왜냐? 다음에 푸시백 하면은 여기 들어오거든. 데이터가 그냥 여기 덮어써 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지워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념적으로 실제로 데이터 공간에 남아있긴 하지만 푸시백을 하거나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 공간부터 지워지고, 그러니까 뭐 캐파시티 전혀 이상 없고, 그다음에 이게 쭉 이 공간부터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개념적으로 지워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팝백이 이 원리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데이터를 지울 게 없으니까, 지울 필요가 없으니까 데이터 지운 다음에 넣으면은 여기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뭐 또 M 사이즈 사용하는 게 뭐가 있나? M 사이즈만 줄여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팝백이 이겁니다. 개념적으로.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잘못된 인덱스 위치 요청해버리면은, 여기서 잘못된 인덱스 위치 요청하면은 백 이것도 어설프 걸어줘야겠네요. 백 할 때도 항상 0보다 크다. M 사이즈가 뒤에서 있는 거 가져와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고, 프론트 할 때도 M 데이터 출력을 해주는데 이게 널 포인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0보다 클 때 프론트나 백 하면은 다 이제 어설트 에러가 나게 하고요. 그리고 get capacity 뭐 이거는 00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00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empty 이거는 뭐 0이랑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 뭐 문제 없고요. 팝백도 이제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 하나 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터 하면은 사이즈는 항상 인덱스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인덱스가 이것보다 작으면 안 되고, 어차피 마이너스 음수는 들어올 수 없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M 사이즈 어차피 오퍼레이터 할 때도 M 사이즈보다 커야 되니까 M 사이즈가 하나 줄어들면은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M 사이즈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도 인덱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값을 조회할 방법이 없어요. 즉 개념적으로만 지워진 값을 조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팝백을 이런 식으로만 구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팝백 구현을 했고요. 뭐 혹시라도 제가 잘못됐다면은 당연히 너무나도 기쁘게 이제 지적을 해주시면 받아들일 거고요. 많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플레이스가 뭐라고 했는데 일단은 말고 insert operator. 대입하는 거. 근데 이거 대입하는 거는 대입 연산자인데 이런 복사 생성자도 구현을 해야 되는데, 복사 생성자를 깊은 복사하고 대입 연산자를 구현을 해볼까요? 팝백, 푸시백, 리비긴, 리엔드, 리저브, 리사이즈, 사이즈, 스왑, 벡터, 소멸자 하나. 복사 생성자하고 대입 연산자를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복사 생성하는 거예요. 즉 STL 객체로 같은 서로 다른 하나의 STL 객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 값을 가진 그걸 가지고. 그래서 복사 생성자를 만드는데, 복사 생성자는 이렇게 돼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const my vector 참조 형태로 받아요. 즉 참조 형태는 주소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내부적으로 값이 변경할 수 있지만 앞에 const가 붙었죠. const가 붙으니까 이제 값도 변경을 못해요. 즉 이 상태입니다. 얘는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이걸로 받은 겁니다. 제가 이게 복사 생성자예요. 이 모양이 복사 생성자입니다. 이 모양이에요. 자, 참조해서 값도 변경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아더가 가지고 있는 주소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봤냐면은 결국 얘는 이 넘어온 객체 그대로 값을 가지는 똑같은 객체를 하나 만들 거다. 사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대입 연산자는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입 연산자는 객체를 이제 똑같이 복사 생성자랑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은 호출되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즉 왼쪽에 객체가 아직 생성 전이다. 그러면은 복사 생성자를 통해서 4번을 생성하고요. 이미 둘 다 객체가 생성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들어오는 객체로 왼쪽의 값을 대입 변경합니다. 즉 똑같은 객체를 둘 다 만드는 것 같은데 하나는 객체가 생성이 된 상태냐, 또 하나는 객체 생성이 되지 않은 상태냐. 즉 생성되는 객체를 사본으로 아예 만들 것이냐, 이미 생성된 객체의 값을 복사해서 사본으로 만들 것이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그냥 void 들어가고요. 오퍼레이터 는 한 다음에 여기다가 const my vector 들어오고 참조 들어온 다음에 RHS로 right hand side 적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컨스트가 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에 대해서 바로
둘 다 똑같이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따 할게요. 얘는 복사생성자하고. 자, 복사생성자에서 해야 될 건 뭘까요? 해야 될 거. 그렇죠. 일단은 여기도 똑같이 생성자니까 당연히 초기화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초기화 리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m데이터는 해주지 않을 거예요. m데이터는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other.mCapacity 해주고, 그리고 여기 m 사이즈 잡아주고요. 0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other.msize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그렇죠. 똑같이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터를 가져오지 않는 이유는, 자, 얘가 내부적으로 주소를 어떤 주소를 참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를 참조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이 사본에서도 가리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본에서도 가리키게 되면 포인터 두 개가 데이터 하나를 참조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포인터 하나가 해당 데이터 공간을 날렸어요. 객체가 소멸되면서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다른 하나는 사라진 데이터 공간을 그대로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주소를 잘못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새로 이제 리졸브 작업을 해줘야 돼요. 리졸브랑 비슷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할당 재할당 개념인데, 복사 생성할 때 깊은 복사라는 거죠. 포인터는 얕은 복사를 해버리면 하나의 데이터를 복수해 n개의 포인터가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 그래서 포인터가 있는 경우에는 깊은 복사를 해줘야 돼요. 깊은 복사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깊은 복사 하려면 일단 임시로 데이터 공간이 하나 필요하겠죠. m데이터. 여기 m데이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m데이터는 결국 this의 m데이터죠. 이거예요. 이 m데이터이기 때문에 들어온 other랑 구분이 됩니다. 들어온 other랑 구분이 돼요. m데이터는 new int 공간에, 자, 우리가 capacity 받았죠. 그러면은 똑같이 내 m capacity 하면 되죠. 왜냐? other의 capacity 받았으니까 사이즈 똑같이 할당하고, 자, 사이즈 할당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데이터 옮겨야죠. m 사이즈가 결국 other에 있는 m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만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m데이터 플러스 i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그쵸? other.m데이터 플러스 i 해주면 복사 생성이 완료가 되죠. 자, 여기서 뭐 딜리트 해줄 게 없죠. 왜냐? 얘도 고유의 공간 가져야 되고 얘도 고유의 공간 가졌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만 옮겨주면 되죠. 왜냐? 애초에 얘가 데이터가 없던 상황이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널 포인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일단 이렇게 널 포인터를 먼저 해줄게요. 왜냐? 얘가 아직 생성 전이니까 널 포인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널 포인터 세팅해주고 여기서 다음 이렇게 받아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작업이 이제 중복되는 게 보이죠? 중복되는 게 보이는데, 리졸브에도 이 작업이 중복되는 게 보이는데, 일단 뭐 외계 변수가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고, 복사 생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할당 받고, 얘는 어차피 널 포인터였기 때문에 새로 할당 받은 다음에 m 캐파시티만큼, 왜냐? other 캐파시티 이미 받았거든. 할당 받고 m 사이즈 할당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하는 거죠. 데이터를 돌리는 거면 m 사이즈만큼. 근데 얘 m 사이즈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먼저 초기화 리스트에서,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서 other의 m 사이즈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other랑 똑같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데이터 할당받고 안에 있는 값 가져오고 0번부터 똑같이,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복사 생성자 끝이에요. 대입 연산자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대입 연산자는 해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이미 널 포인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데이터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데 넘어온 RHS 4본 넘어온 원본으로 대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얘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간에다가 그대로 덮어쓸 수는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덮어쓸 수도 있지만 새로 할당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즉, 덮어써야 되는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보다 얘의 사이즈가 클 때, 그리고 M 캐파시티가 나보다 클 때, RHS가
만약에 내가 공간이 더 크거나 최소 공간 갖고 있는 공간이 같다면은, 즉 m 캐파시티와 내가 크거나 최소 같다면은 RHS.m 캐파시티가, 이러면은 새로 할당을 안 해도 되죠. 데이터만 복사하면 돼요. 할당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 크기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은 최소 얘가 데이터를 몇 개를 가지고 있든 내가 그대로 복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부터는 폼은 돌리면 됩니다. 단 근데 이게 아니라면은 L쓸 때가 있겠죠. 즉 내가 더 작다면은 이제 공간을 할당을 해야겠죠. 공간을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공간을 할당을 해서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공간 할당하는 부분과 공간 할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먼저 공간 할당 안 해도 되는, 뉴로 안 해도 되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m 데이터 한 다음에 공간을 먼저 그냥 해제해 주면 됩니다. 자, 이걸 먼저 해도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이제 더 이상 내 뭐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데이터 공간은 상관이 없어요. RHS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바꿀 거거든요. 복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날려버리는 거면 처음부터 안전하게 전혀 상관없어요.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할당을 받을 필요는 없죠. 잠시만. 데이터 공간이 해제가 되는구나. 그럼 이거 해제하면 안 되겠다. 기존 공간 그대로 쓸 거니까 해제하면 안 돼요. 내가 더 캐파시티가 크니까 내 공간 그대로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 개수가 내가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이건 뭐 m 사이즈 세팅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m 사이즈는 RHS. m 사이즈 하고, 근데 이러면은 완전히 같은 객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결국 사본을 만든다라는 거는 모든 게 다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메모리 공간을, 만약에 얘가 캐파시티가 더 크다면 이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데이터만 같은 거지. 둘 다 완벽히 똑같은 객체가 아니라서 그냥 복사 생성이랑 똑같이 해야겠네요. 복사 생성이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m 데이터는 그냥 날립니다. m 데이터 날려도 돼요. 어차피 새로 할당 받을 거거든. 자, 그리고 이제 헷갈리지 않게 바로 m 데이터는 new int RHS.capacity. 왜 안 나오지? 할당 닫습니다. 새로 날린 다음에 새로 할당 받은 거예요. 날린 다음에 잘못된 주소 가리키고 있었는데 새로 할당 받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 없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면 된다. 데이베는 이거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은 애초에 생성조차 안 됐기 때문에 딜리트 할 게 없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에 널 포인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도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할당 받았으니까 이거 가져오면 돼요.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입 연산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좀 중복이 되니까 이거를 좀 따로 빼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 카피로 해서 프라이빗 멤버로 하나 만들 수가 있거든요. 프라이빗 함수로 데이터 카피를 만드는데 받아야 되는 매개 변수가 두 개죠. 이거하고 벡터 타입의 참조로 두 개 받으면 됩니다. 일단 m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사용 가능하니까 하나만 받으면, 전부 다 하나씩만 받으면 되죠. 그러면은 const my vector 참조로, 이건 동일하게 그냥 아더로 할게요. 데이터 카피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그냥 옮겨 놓는 거. 이렇게 해서 m 데이터 아더로 하면은 여기가 RHS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대로 넘어와서 이 데이터에다가 이거 있는 거 그대로 넘겨줄 거고,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서도 자기 멤버 함수 호출에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할당 받고 얘는 이거 하고, 얘는 할당 받고, 해지하고 할당 받고 이거 하고, 한 단계 차이 나네요. 이거 해지하냐 안 하냐. 자, 이렇게 해서 대입 연산자와 복사 행성자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돌려볼게요. 자, 일단은 서로 같은지를 비교하는 함수가 또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인데, 여기다가 같은지 비교하는 거거든요. 보이드 컨스트 y 벡터 참조 RHS.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자, 처음에는 무조건 캐파시티와 사이즈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캐파시티와 사이즈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하나로 다르면은 그냥 펄스 리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m 사이즈와 같지 않다 RHS.m 사이즈 거나 같지 않거나, 하나라도 같지 않거나, 그다음 m 캐파시티가 같지 않다 RHS.m 캐파시티 같지 않으면은 리턴 펄스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검증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데이터가 같은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사이즈가 같으면은 뭘로 돌려도 상관없죠. 그래서 저는 m 사이즈로 돌리겠습니다. i는 m 사이즈 i 한 다음에 여기다가 if 하나라도 다르다. 자, 즉 이거죠. m 데이터가 플러스 i가 같지 않다. 자, 순서 똑같겠죠. 어차피 다 복사했으니까. RHS.m 데이터 플러스 i가 서로 같지 않다면, 왜냐? 같아야 됩니다. 그대로 데이터를 다 복사했잖아요. 같은 요소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순서도 같아야 되고 데이터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서 URN 펄스 리턴 하면 되고요. 이것까지 통과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비교, 두 번째 값 비교, 그리고 다 따면 true를 반환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my100이잖아요. 이게 my100이고 my100 일단은 복사 생성으로 먼저 my100 2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my100 2는 여기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죠. 멀려 my100 넣어주면은 my100과 풀 is same 같냐? my100 2와 my100이 자, 이게 되죠. 이제 제가 오버레이딩 해놨으니까. 자, 그리고 일단은 한번 돌려볼까요? 둘이 같아지니까 true가 나오겠죠? 뭐야? 이거 어설트가 없구나. 만들어주면 되죠. 어설트 중복되긴 하는데. sorry. 어설트 해주면 되고요. 자간 담았고, 여기 어설트가 좀 중복이 되긴 하는데 어설트가 없어도 되죠. 왜냐, 헤더 붙이면은 여기 어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고요. 다행히 잘 되네요. 자, 이제 same true로 나왔네요. 즉 얘랑 같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서로 주소는 달라요. 얘는 0370이고 얘는 얘가 0370이고 얘는 이렇게 0670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모든 건 다 똑같습니다. 애초에 데이터 주소는 달라야 돼요. 서로 공간이 얘는 얘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야 됩니다. 대신 가지고 있는 8, 그러니까 총 얘 데이터 크기가 8이고
현재 사이즈는 5, 데이터 5개 가지고 있는 거고 가능한 크기는 8인 거는 변하지 않죠. 같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에 있는 값도 같기 때문에 얘는 100부터 시작하죠. 이 숫자가 왜 다 숫자로 나오냐 이번엔. 이렇게 가면은 64, 14, 12, 28, 32 순으로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얘도 보면은 0670으로 가면은 이렇게 64 똑같죠. 14, 12, 28, 32 돼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아까 0670, 0370이었나 얘가? 0370이면은 위로 좀 올라가면 있겠네요. 03 여기 있네요. 0370 되게 가까운 데 있네요. 비슷한 데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사 생성은 잘 복사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미 생성된 데이터에다가 새로운 걸 씌워 넣는 게 이제 뭐다? 대입 연산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 벡터에다가 데이터를 좀 더 넣어 볼게요. 데이터를 마이 벡터 점 푸시백을 해서 데이터를 좀 더 넣은 다음에 마이 벡2랑 또 비교를 하면은 그때는 펄스가 나오겠죠. 왜냐 데이터가 더 생겼으니까. 그리고 나서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대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푸시백 한 다음에 50부터니까 60 이렇게 안 됐네. 70 80 90 90까지 넣겠습니다. 100 20, 30, 40, 50, 60, 70, 80, 90까지 마이백이 들어갔죠. 자 그리고 is same을 한번 더 물어볼게요. is same은 마이백 2랑 같냐? 마이백 1이랑 자 이때는 같으면 안 되겠죠. 자 이때는 true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가 더 들어갔고 데이터가 더 들어갔고 8개 이상 됐기 때문에 16칸으로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캐파시티와 M 사이즈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펄스가 되겠죠. 자 펄스가 될 겁니다. 여긴 펄스죠. 여기도 펄스인데 아까는 true였을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여기서 다 똑같이 나오고 이제 다 같이 비교를 하는데 맞다 해서 true가 나와서 얘는 true가 나왔죠. true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실행하면서 얘는 펄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이렇게 데이터 개수 M 사이즈하고 M 캐파시티에서 갈리잖아요.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이 둘이 이제 데이터가 다르게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일단 또 대입 연산자를 한번 써줍니다. 대입 연산자를 해줄게요. 마이백2 한 다음에 2는 마이백.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됩니다. 일단 볼까요? 자 이거 들어왔죠. 딜리트 하고 m데이터 날린 다음에 m데이터에 new 캐파시티 값 한 다음에 데이터 카피 들어가면은 이제 이거 카피하는 겁니다. 아까 데이터 꽤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m데이터 카피 됐고 잠시만 근데 지금 잘못 나온 거거든요. 살짝 이건 true가 돼야죠. 복사 생성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요. 이게 펄스가 나오네요. 지금 그럼 복사 생성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16후 그쵸 안 되잖아요. 지금 복사 생성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캐파시티 안 했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캐파시티하고 사이즈 값을 미리 잡아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한 겁니다. 그냥 딜리트하고 공간만 할당받잖아요. RH 캐파시티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사이즈는 RH 점 사이즈 하고 그 다음에 미리 옮겨놔야 되는 값들, 얕은 복사를 해도 되는 값들을 이렇게 할게요. 딜리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M 캐파시티만큼만 말고 내 캐파시티
이렇게 한 다음에 RHS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M 사이즈니까 결국에는 내 개수만큼 돌겠죠. 이제 얘 개수만큼 돌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어나고 M 캐파시티 이젠 트루가 나오네요. 16 사이즈 9 얘도 16 사이즈 9 이제 트루가 나왔어요. 자, 대입 연산자 하고 비교하고 넣고 비교하고까지 트루가 나왔고, 자, 그리고 서로 값만 바꿔볼게요. 만약에 마이100에서 지금 현재 사이즈가 9인가 그렇잖아요. 사이즈가 9니까 0부터 8까지인데 마이100에서 다섯 번째 값을 1000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이즈 세임 하면은 이것도 펄스가 나오겠죠. 이거는 도중에 값 비교하다가 걸리는 거니까. 중간점 다 지워주고, 자, 여기는 이제 최종적으로 펄스가 나올 겁니다. 그쵸, 펄스가 나오죠. 왜냐? 이거 하다가 걸렸거든. 볼까요? 들어가서 볼까요? 이건 통과해요. 얘는 똑같거든. 9, 9, 16, 16 똑같거든. 근데 여기서 인덱스 다섯 번째니까 여섯 번째에서 걸릴 거. 인덱스 5, 즉 여섯 번째에서 걸릴 겁니다. 메모리로 보면은 얘는 1, 0, 1, 2, 3, 4, 5, 6, 3C 46이거든요. 근데 아까 M 데이터가 아니라 right hand side, 즉 얘를 바꿨잖아요. M100, 마이100이 바꿨으니까 마이100은 이게 1000, 여섯 번째가 5, 6, 여기가 3C가 아니라 1000일 겁니다. 1000이면 꽤 값이 다르니까 right hand side에 이걸 보면은 1, 2, 3, 4, 5, 6 그쵸, 이렇게 돼 있죠. 0328로 돼 있잖아요. 0328이 이게 또 재밌는 게 항상 이런 거 못 넘어가니까 0328 1000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걸리겠죠. 펄스 타고 들어와서 펄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 생성자하고 구현을 해봤고 값 비교하는 것까지 연산자까지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내일 이터레이터를 붙이면은 이터레이터 붙여가지고 이제 순회도 가능하게 할 건데요. 이터레이터를 먼저 붙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터레이터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제가 내일 할 건 뭐냐면은 int 이터레이터 itr 비긴 이터로 할게요. 비긴 이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 한 다음에 int 하고 end 이터레이터 이렇게 받은 다음에 폴을 돌립니다. 폴을 돌리는데 여기가 이제 i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긴 이터레이터는 한 번 초기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stl 100 100.begin 비긴을 한 번 초기화해서 받고 그 다음에 비긴 이터레이터가 같지 않다 end 이터레이터 이렇게 한 다음에 뿔뿔 비긴 이터레이터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end 이터레이터랑 비교를 하면서 이제 순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Cout을 출력을 해보면은 푸시백을 좀 많이 만들어 줄게요. 7하고 여기가 이제 IO 스트림 있으니까 using vector using std and l 한 다음에 출력을 하면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이터레이터 객체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뭐야?
컴포터블 라인 190. 잠시만. 이제 엔드 이터레이터를 안 받았구나. STL 벡터로 해서 엔드를 받아줘야 이제 엔드가 타는 거죠. 엔드. 그래서 시작 이터레이터의 비기는 0번째 요소를 가진 이제 이터레이터를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0번부터, 그리고 엔드는 마지막 플러스 1, 즉 현재 사이즈의 요소, 즉 널 포인터를 반환을 해서 얘랑 비교를 하게 되면 그 값을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터레이터로 순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벡터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벡터는 30, 30, 40 이렇게 바뀌었죠. 출력이 됐습니다. 벡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터레이터가 필요한지는 내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할 거는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순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나?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터레이터끼리 해가지고 뭐 더하는 거 더 많은데, 이터레이터 관련해서 내일은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역참조해서, 즉 이터레이터를 포인터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게끔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도 내일 한번 오버로딩을 해보고 이터레이터를 내일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터레이터 없이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구현을 해본 것 같아요.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대입 연산자 그리고 복사 생성자까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경계값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해봤고, 내일은 이터레이터를 이너 클래스로 구현을 한번 해보면서 진행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